안녕하십니까, 김길선입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현재의 북한을 보면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 3대 세습 국가임이 자명합니다. 김일성은 과연 공산주의 국가를 세우려고 했을까요? 세우려고 했다면 왜 북한이 지금의 이상한 국가로 변질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김일성이 공산주의 국가를 세우려는 생각이 없었다면 북한의 지배계층과 인민들은 왜 몰랐을까요? 이 문제입니다.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가볍게 대답을 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준비해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공산주의자로 자처합니다. 나는 공산주의자이다. 또 어떨 때는 나는 공산주의자인 동시에 민족주의자이다. 이렇게 또 제청합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김일성이 무식하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공산주의자인 동시에 민족주의자인 정객이 있을 수 있습니까? 공산주의자와 민족주의자는 이념이 다릅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 두 개 다 속한답니다. 두 개를 다 체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김일성은 공산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민족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김일성이가 바로 공산주의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오늘의 북한을 주꼴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김일성이는 왜 공산주의를 모르는가? 그건 김일성의 경력과 관련됩니다. 김일성의 학력을 보면요. 중학교 1학년 1학기 중퇴생입니다. 자기는 혁명활동 하느라고 중퇴했다고 하지만은 학력이 거기까지밖에 못 미칩니다. 그리고 김일성은 이후 계속 집을 떠나서 이 단체 저 단체 방황하면서 자기는 혁명활동 했다고 했지만은 그 당시 사람들이 증언에 의하면 숨어 다녔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후에 북한이 자유화된 다음에 다시 고증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그 후에는 항일 빨치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항일 무장투쟁을 했습니다. 김일성은 어느 한순간도 단 한 달도 제대로 앉아서 마르크스주의, 레닌주의 이론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김일성이가 가지고 있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지식이 있다면 그것은 기독량으로 배운 것뿐입니다. 이에 대해서 언젠가 그 황정엽 선생님이 자신이 쓰신 글에서 이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누에도 뽕잎을 먹어야 씨를 뽑는데 중학교도 못 자라온 김일성이가 무슨 마르크스를 제대로 알겠으며 어떻게 주체사상을 창시할 수 있었겠는가. 김일성에 비해 볼 때 공산 중국 그 다음에 소련 동구권 사회주의 나라들의 공산 지도자들은 다 마르크스 레닌주의 리론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 지도자들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분석하고 그것을 자기 나라의 공산주의를 세우는 데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세우겠는가 하는 그걸 고민한 책자들 많이 써냈습니다. 소련의 스탈린도 비록 제하공의 아들이었지만 야간에 주로 어떤 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레닌주의에 대해서도 쓰고 그 다음에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공산주의 건설에 대하여 이러한 책자들을 여러 건 썼습니다. 중국의 모태똥은 마르크스주의를 분석하고 그에 기초해서 더 계승 발전시킨다는 의미에서 모순론이라는 중국에서는 널리 알려진 공산주의 리론 책자를 내놨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공산 지도자들이 마르크스 레닌주의 관련 서적들을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책자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나는 북한에서 살아오는 정기간 김일성이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심오히 분석하고 북한을 어떤 식의 공산주의 국가로 건설해 나가겠는가 하는 비전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서술된 책자를 단 한 권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 공산국가 북한 땅에는 김일성이 국가 지도자로서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분석하고 계승해서 내놓은 정치리론 책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김일성은 게을러서 못 쓴 것이 아니라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똑똑히 몰랐기 때문에 그런 책자를 내놓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김일성이한테 부득이 무슨 사상이 있다면, 배움이 있다면
그가 국가 지도자로 나서가지고 1994년도에 죽는 날까지 그가 행한 모든 행동들을 보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봉건주의 지식이 전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김일성은 무늬만 공산주의자였지 절도철미한 봉건주의자였습니다. 이것은 김일성이가 해방 직후인 1946년 1월 1일 김정일을 데리고 자기 생가인 망경대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났을 때 한 주고받은 대화를 놓고 봐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김일성의 할아버지는 김정일을 무릎에 앉히고 김일성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이 맏아들을 잘 키워서 내 자리를 잇게 하라. 이에 대해 김일성은 여부가 있습니까? 물론 그래야지요. 이렇게 답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 당역사연구소에 지금도 소장되어 있는 사료입니다. 김일성은 아들에게 권력을 물려주겠다는 야망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한 1972년에는 4월 15일 자기 생일날에 또다시 망경대를 찾아가서 남아있는 일가 친척들과 따라온 한길 빨치산 투사들, 그 다음에 당, 군, 정의 핵심 측근들과 쭉 둘러앉은 자리에서 후계자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혁명의 성패는 어떤 후계자를 세우는가 하는데 달려 있습니다. 내 후계자는 망경대 혈통으로서 망경대 혈통 중에서도 김종숙 혈통만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김정일만이 내 후계자가 될 수 있다는 엄혹한 선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김일성은 이렇게 아주 봉건적 의식에 사로잡혀서 공산주의자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짓거리를 했습니다. 김일성보다도 대단했던 소련에 스탈린, 중국에 못했던 어느 공산 지도자도 권력을 세습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봉건주의자인 김일성만이 권력을 세습했습니다. 김일성은 이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1980년 중반 구소련을 거쳐서 동구권 사회주의 나라를 순방하고 돌아와서 순방보고 같은 회의를 조직했는데 당군정의 핵심 기득권들만 모여서 그 회의에서 발제를 했습니다. 그 발제 내용 중에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내가 루마니아에 가니 차우셰스코가 나를 붙들고 당신이 이렇게 오랫동안 국내를 비워둬도 되겠는가? 나라가 위험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물어보더라. 그럴 때 나는 이렇게 대답해줬다. 나는 내 혈통인 김정일을 후계자로 든든히 세워놨기 때문에 그가 지금 나라를 든든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그렇게 걱정되면 후계자 문제를 바로 해결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줬답니다. 차우셰스쿠한테. 그리고 그때 모여 앉은 간부들에게 이렇게 혼장담했습니다. 공산주의 운동에서 그 어떤 사회주의 나라도 우리처럼 후계자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나라는 없다. 우리는 이것 하나만은 온 세상에 자랑할 수 있다. 이것이 그때 김일성이 한 말입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공산주의자 타이틀을 쓰고 세습을 한 데 대해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이렇게 내깔했습니다. 그 후 차우셰스쿠는 김일성의 말을 듣고 자기 아들 아니면 마누라를 후계자로 세우려고 했다가 그것이 오히려 더 화가 돼서 루마니아 국민들에게 처형당했습니다. 1980년대 중후반 중국이 개혁개방의 길로 나가고 동구권 사회주의 나라들이 연이어 자본주의로 회귀할 때 김일성, 김정일은 거의 매일같이 회의를 열어놓고 이 문제를 분석한답시고 이렇게 간부들에게 훈계했습니다. 그 나라들이 후계자를 제대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사회주의 위협을 망쳐먹었다. 우리나라는 후계자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기 때문에 그 나라들을 따라서 자본주의로 복귀할 일도 없고 중국과 같은 개혁개방을 할 일도 없다. 우리는 후계자를 잘 세워놨기 때문에 우리의 주체 위협은 승승장구한다. 이렇게 호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권력을 세습하고 있습니다. 만일 김일성이 진정한 공산주의자였다면 1980년대 중후반에 중국과 같은 개방의 길로는 나갔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김일성에게는 국가 경제 발전과 인민의 생활 향상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김정일에게로 이어진 봉건 세습, 공산 세습 왕조의 유지 영과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김일성 족속은 자기 공산 지도자의 지위를 세세년년 연구하기 위해서 중국 공산당이 그렇게 개혁개방하라는데도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중국식 개혁개방을 못하겠으면 베트남식 개혁개방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문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김일성 북한 공산 정권이 계속 김일성 족속 세습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한 북한 정권은 개혁개방을 하려야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해드립니다. 그러면 이분이 질문 중에 김일성이 공산주의 국가를 세우려는 생각이 없었다면 북한의 지배계층과 인민들은 왜 몰랐을까요? 아주 심오한 문제입니다. 사실 북한에서 자랄 때 보니까 1970년대 초까지는 그 모든 국가 도서관들의, 대학 도서관들의, 지역 가정집들에도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해석한 정치학 책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대학 다닐 때 1972년에 대학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배웠습니다. 마르크스 정치경제학, 자본론, 잉여가치, 학설사, 국제노동운동사 해가지고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관련된 책자로 정치경제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1974년 이후부터 그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하나하나 들어가대요. 그 다음에 그 자리를 주체사상이라는 오묘한 사상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일성 족속은 저 공산세습 독재 정권을 세우기 위해서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에 북한의 대학 도서관, 국가 도서관, 내 가정집들에 들어가 있던 모든 마르크스 레닌주의 책자들을 모조리 회수했습니다. 모조리 회수해서 북한 땅에서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이후의 사람들은 막스나 레닌을 사진으로는 봤지만 그 책자를 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주체사상연구소 그런 데서는 마르크스주의를 까고 주체사상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책자들을 가지고 있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북한 주민사회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관련한 책자가 단 한 건도 내가 굴러다니는 것을 못 봤습니다. 이렇게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공산국가를 세우려는 생각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김일성이가 진짜 공산주의자인가, 이것을 보고 대비해서 비판할 수 있는 책자가 아예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이후에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이 공산주의자라면 공산주의자인갑다, 김일성이 나는 공산주의자인 동시에 민족주의자입니다, 또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김일성이가 진짜 공산주의자인가, 공산주의자 김일성이가 공산국가를 세울 자격과 능력이 있는가, 이거를 대비할 수 있는 그 어떤 마르크스 서적, 레닌주의 서적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그 말입니다. 그때부터는 김일성 족속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곧 공산주의고 그들의 비전이 곧 북한 국가 건설 비전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60년대까지 공부한 사람들은 그걸 정확히 알았지만은 그 이후 사람들은 이걸 알려야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김일성이가 공산주의자 문의를 쓴 봉건주의자라는 사실을 먼저 깨친 사람들은 낡은 인테리어로 매도돼서 지방에 추방되거나 은행의 요구에 따라서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다 이렇게 없어졌습니다. 70년대에 들어와서 대학 공부하고 졸업한 사람들이 정치 경제학이니 철학이니 하는 이 학과들이 교수로 교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북한 주민들은 그 어떤 창구를 통해서도 김일성이 제대로 나가고 있는가, 공산주의 국가를 정말로 건설하고 있는가, 이 사실을 도무지 알아내려야 알아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오늘의 북한도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날 김일성 족속은 전체 북한 주민들이 공산주의가 뭔지도 똑똑히 모르는 공산국가 국민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김일성의 가장 큰 범죄는 공산주의 탈을 쓰고 봉건 세습 국가를 건설했다는 데 있습니다.
김일성의 범죄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김일성이 원초부터 봉건주의자였다면 저걸 누가 따라갔겠습니까? 공산주의 자기 탈을 썼기 때문에 그것을 간파할 수 없었고 간파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대 북한 인민들에게 호소합니다. 당장 80년이 되어오는 김일성 적성 노예 체제를 끝장낼 때가 되었습니다. 북한 인민이 진정한 자유해방을 위해 공포를 딛고 힘을 모아서 김일성 적성을 반드시 몰아냅시다. 거기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